현재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이 확정된 가운데 중국이 한국의 선을 넘은 행보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한국뿐 아니라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폴란드의 심기도 건드려 자칫하면 문제가 유럽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에 이어 천무 다연장 로켓포 도입 계획을 밝힌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방안이 중국의 개입으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마리오시 부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전용기 영공 통과 승인을 받지 못해 출발 직전에 방안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영공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우회한다면 중간 기착을 해야 하는 등 출장 일정이 너무 길어져 한국행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국이 왜 폴란드 국방장관 전용기의 영공 통과를 막았는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동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사태 후 군비 확충에 나선 만큼 중국이 러시아를 의식해 부와슈차크 장관의 한국행 전용기 통과를 막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천무 다음으로 수입할 한국 방산을 살펴보기 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보를 확보한 중국이 폴란드가 한국 방산 수입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한국 방산을 전투적으로 수입하는 폴란드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처럼 현재 중국은 선을 넘는 행보를 하면서까지 한국을 경계하는 모습인데요. 당연하겠지만 중국은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으로 좋아할 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과 더불어 자신들이 동북아의 패권을 잡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폴란드는 한국 방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폴란드의 외교 문제에 중국이 방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앞서 부와슈차크 장관은 현지 언론에 한국에서 천무 다연장 로켓 300문 도입하는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산 전문 매체는 부와슈차크 장관이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했었지만 중국의 행보로 한국 방문이 무산된 것입니다. 이에 부와슈차크 장관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회담은 화상회담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한편 선을 넘은 중국의 행보에 외신들 또한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이 현재 대만 침공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실제 사면임을 확정지은 시진핑 주석의 중국이 이르면 올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토론회에서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마이클 길데이 미국 해군 참모총장은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대만을 향해 내놓은 경고와 관련해 미 해군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길데이 총장은 지난 20년간 중국인들은 실행하기로 약속했던 사항들을 계획보다 빨리 이행해왔다면서 그렇기에 2027년 창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내 생각에는 2022년 창이나 잠재적으로 2023년 창을 거론해야 한다. 이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해군 참모총장의 주장을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시 주석은 지난 16일 당 대회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포기를 절대 약속하지 않을 것이며 대만 통일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원래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끝낼 것을 군에 지시했다며 2027년 침공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길데이 참모총장은 중국이 예상보다 더 이른 시일 안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18일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을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더 이상 현재의 양안 관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이 때문에 현 상황이 매우 어지러워지고 있으며 긴장감 또한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우려를 증명하듯 중국은 시 주석의 사면임을 결정짓던 시기에 중국은 군용기 22대와 군함 3척을 대만 주변에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만 언론에 따르면 이중 젠11 전투기 2대, 젠16 전투기 3대 등 7대의 군용기가 대만 해협 중간선과 대만 방공식별구역 서남부를 침범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국이 대만 침공을 단행한다고 해도 미국이 직접 개입할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바이든 정부는 대만 사태가 현실화되면 직접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내보였습니다. 이에 간접적으로 지원해도 러시아를 무력화시킨 미국인 것을 생각하면 대만 사태는 벌어져도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미국이 직접 개입하면 3차 세계대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면 한반도도 위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만은 한국군의 참전을 바라는 모습이 나오는데 한국은 휴전 중인 국가이고 북한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요즘 미국의 모습을 보면 한국도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처럼 자신들에게 명분이 필요하고 동시에 동북아의 패권을 잡아야 하기에 중국이 한국 방산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폴란드와 한국의 사이를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중국이 대만 침공을 실행에 옮기면 미군이 있는 한국이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될 텐데 미군도 모자라 한국의 방산이 막강해진다면 중국에 상당히 불리해지는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한국의 방산 생산 속도와 생산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폴란드와 방산 빅딜을 했는데 폴란드가 주문한 양은 미국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양이었는데 한국이 해당 생산량을 감당할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이에 자신들이 생산량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했던 중국이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폴란드는 자신들의 한국행을 방해한 중국에 보란듯이 폭탄 선언을 해 중국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다연장 로켓 천무에 이어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 도입 검토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폴란드의 이 같은 발표로 중국 외에도 당황한 국가가 있다는데요. 바로 레드백의 원래 주인인 호주입니다. 현재 레드백은 호주 육군의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인 랜드 403단계 수주전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폴란드의 깜짝 발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불확실성이 커진 호주의 레드백 사업을 철수하고 폴란드와의 계약을 체결한다면 한국으로서도 다행인 상황인 것이죠. 한편 20일 마리오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자체 개발 장갑차 보르숙의 보안수단으로 한국 IFV AS-21을 고려하고 있다고 SNS 계정을 통해 밝혔습니다. AS-21은 레드백의 개발 단계 코드명인데요. 브와슈차크 장관은 레드백 도입을 위한 테스트를 시작했다며 보르숙과 레드백의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지난 몇 달간 레드백 도입을 검토한 끝에 오는 25일 예비시험, 26일 본시험을 거쳐 내달부터 한화 디펜스 측과 실무 협상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한화 디펜스 관계자는 다음 주 현지에서 레드백 시연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는 중국의 선 넘는 행동에 불쾌함을 나타내듯이 첨무 계약도 화상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했으며 레드백 도입 발표도 곧바로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한국 입장에서도 폴란드의 레드백 도입 발표가 신기한 것이 호주 사업이 불투명해진 상황에 출구가 생긴 것입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호주가 주저하고 있던 레드백 도입을 폴란드가 도입을 원하면서 오히려 호주가 불안해하며 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자신들이 주인공일 때는 시간을 끌었는데 경쟁자가 나타나는 순간 시간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계자들은 한국은 레드백을 폴란드와 호주 모두에게 수출할 가능성도 생겼다고 말하는데요. 또한 폴란드가 레드백 도입을 확정지어 레드백이 폴란드에 인도되면 유럽 전역에 레드백이 돌아다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폴란드를 보면 어떻게 이러한 행보를 보일 수 있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처럼 폴란드는 중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계약을 차질 없이 진행하며 무한한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과 폴란드의 윈윈하는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